안녕하세요. JMB 온라인 프랩의 제이성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들어오시는 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따가 저희들 질문 받을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질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웨비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저희 JMB 온라인 웨비나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제이성이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늘 웨비나에 대한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배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ACT 잉글리시와 SAT 라이팅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ACT 사이언스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ACT, SAT 리딩은 다니엘 초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ACT, SAT, Math는 저희 벤자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만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ACT, SAT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험을 더 선호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들 테스트모니얼 잠깐 2명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질문이 있으신 어머니들과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강사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ACT, SAT 매스를 가르쳐 주시는 벤자민 허 선생님이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선생님은 20년 이상의 티칭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벤자민 온라인 매스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제이성입니다. ACT 잉글리시하고 사이언스를 가르치고요. SAT에서는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티칭 경험은 20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서울 압구정에 있는 브릭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니얼 초이 선생님이신데요. ACT, SAT 리딩 담당이십니다. 티칭 경험은 15년 정도 되셨는데요. 저희들이 브로셔를 준비할 때 제가 데니얼 선생님 마지막 최종 학년만 적다 보니까 한양대학교로 돼서 부모님들께서 이분이 영어를 잘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데니얼 선생님은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에요. 대학교까지.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호주 액센트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미국 액센트가 더 편하신 분입니다. 역시 현재 저와 같이 압구정에 있는 브릭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JMB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좀 할게요. 저희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JMB 온라인 클래스는 동영상을 강의로 찍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보는 그런 수업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한국에서 인강이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강의. 그래서 국내 내신을 보거나 또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녹화된 거 보고 수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 JMB 온라인 클래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줌 웨비나를 하듯이 줌 미팅을 사용해서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와 다니엘 선생님은 한국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저희 새벽 6 시부터 수업을 해야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리얼 타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리얼 타임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클래스입니다. 학생들과 질문 응답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클래스입니다. 일방적인 수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어머니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국말로 하지만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질 겁니다. 가끔가다 농담 정도 외에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 선생님도 호주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셔서 first language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나왔고요. 베냐민 선생님도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문제들은 그 가장 최근 시험 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온라인 클래스를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 오프라인 클래스와 달리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학생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거짓말이겠죠.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현재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하지만 이제 학교 수업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수업할 때는 모든 학생들은 웹캠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그 웹캠을 통해서 학생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반응들을 살피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클래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그 부모님들 마이크 저희들이 다 껐잖아요. 나중에 그 질문 받는 시간에 다시 다 켜 드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마이크를 껐다 켰다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어떤 부모님께서 이게 그 개념을 잡아주지는 않고 문제만 푸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 여름이나 가을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는 실전 시험 대비반이다 보니까 그 개념보다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타이트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 1 시간, 리딩 1 시간 반, 라이팅 또는 잉글리시 앤 사이언스가 1 시간 반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커버하고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중에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만약에 학생들이 그 설명을 듣다가 질문이 있으면은 이따가 저희들 그 Q&A 시간에 어머님들에게도 알려드릴 텐데요. 수업 중에도 그 본인이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드는 기능들이 줌에 있습니다. 인제 그것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화면을 보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수업 말미에 학생들과 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들은 다 녹화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후에 이 클래스들은 다 온라인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이라도 그 인터넷 그 커넥션이 끊어져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듣게 됐을 때 다시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리뷰할 때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듣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요.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또는 메신저라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그 주말에 그 자습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 오답 노트를 하면서 답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질문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100%다 이해했을 때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전화번호 보시면 알겠지만 917로 시작하는 미국 뉴욕 뉴저지 쪽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여름에 서울에서 한 달 반 정도 수업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이후에 그 미국에서 복습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또 다 질문들을 해준 부분입니다. 영어로 그 설명들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국말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아주 그 플루언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영어가 더 편했는데 저희들하고 수업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그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 중에 하나가 그 저와 대니얼 선생님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질문이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일단 한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마지막에 점수를 낼 때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와서 또는 제주도에 와서 그 한국에서 잠깐 수업을 하고 가는 학생들이지만 저희들 마지막까지 그 AS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 그 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저희들이 그 생긴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ACT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밖의 국가에서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CT에서는 이미 올 가을부터 미국에서도 PBT와 CBT 그 지문 그 시험과 그 컴퓨터 시험을 둘 다 그 제공하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ACT는 일단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AT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AP 클래스 듣는 그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주 동안에 그 AP 시험을 온라인으로 봤었죠.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ACT와 칼리지 보드 모두 그 만약에 테스팅 센터들이 오픈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집에서 그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CT는 조금 더 준비가 잘 돼 있고요. SAT도 조만간에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ACT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TestNav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그 ACT 시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지문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ACT에서는 English Reading Science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Math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 뭐 왼쪽에 지문이 필요 없으니까 문제가 나오고 답을 고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ACT에서 그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를 만들기 전에 많은 학생들과 그 저기 리서치를 하고 대학교와 리서치를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리딩 스킬이 있어서 지문 종이로 보나 컴퓨터로 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 테스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참여했던 학생의 리뷰도 그렇고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를 받던 학생들의 그 공통적인 반응은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온다입니다. 학생들 얘기로 지문이 눈에서 튕겨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학생들이 그 종이에 인쇄된 리딩 지문들을 볼 때는 밑줄도 긋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서클도 긋고 그렇죠. 근데 컴퓨터로 하다 보면은 물론 ACT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펜으로 종이에다 긋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요. 집중력이 저하가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실제 그 종이 그 시험을 봤던 학생들하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를 봤던 학생들하고 보면은 ACT 같은 경우에 컴파짓 점수가 적게는 1점에서 심지어 3점 정도, SAT로 따지면은 2, 30점 적을 때는 한 3, 40점에서 많을 때 100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솔루션으로서요. 현재 저희 JMB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그 CBT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근데 이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CBT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가을에 CBT 시험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저희들 이 온라인 그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SAT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시험 포맷 자체도 공개를 안 한 상태고요. ACT 같은 경우도 그 저희들이 똑같이 인터페이스를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은 있지만 컴퓨터로 또는 태블릿으로 저희들 프로그램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문을 읽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레벨 플레이스먼트 반편성 문제인데요. 반편성은 일단 실제 시험 점수가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점수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컴퓨터 스크린샷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린트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것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 배치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시험을 본 다음에 ACT 같은 경우는 English Reading Size 이 평균 점수가 28점을 기준으로 그 위아랫반이 나뉘게 될 거고요. Math 같은 경우는 31점을 기준으로 위아랫반이 나뉘게 될 겁니다. SAT 같은 경우는요. Reading, Writing 600점 기준으로 나누게 될 거고요. Math는 700점 기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클래스 배정이 확실하게 그 셋된 거는 아닙니다. 학생들 등록 숫자라든가 레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학생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저희들 반배정 같은 거를 통해서 한 반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들 중에 또는 학생들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ACT가 좋을까요? SAT가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근데 ACT, SAT 어느 시험을 보느냐가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ACT가 맞는데 SAT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반대로 SAT에 적합한 학생이 ACT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ACT가 좋은가 SAT가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좋다기보다는 어느 시험이 나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웨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가 가르치는 ACT 잉글리시하고 SAT 라이팅 그리고 ACT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CT 잉글리시와 SAT 라이팅은 굉장히 비슷한 시험이죠. 그리고 그래머와 아카데믹 그 라이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수학하고 그 저기 리딩 같은 데 비중을 많이 두시고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이 ACT 잉글리시나 SAT 라이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SAT 리딩이 약한 학생들은 SAT 라이팅에서 만점 가까이 받아놔야 아무래도 점수를 끌어올리기에 좀 더 좋겠죠. ACT 잉글리시도
저기 점수를 빨리 올려놔야 컴포짓 점수를 유지하는데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ACT 잉글리시를 빨리 끝내 놓으면은 나중에 그 ACT 사이언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학생들의 목표일 텐데요. 우선 저와 함께 그래머하고 아카데믹 라이팅을 공부하면서 먼저 학생들이 이해하게 될 부분들은요. 스포큰 랭귀지와 리튼 랭귀지의 차이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가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 스크린을 좀 기울여 놓고 있어서 제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 어차피 뭐 제 얼굴 많이 안 보셔도 되니까 그거는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포큰 랭귀지하고 리튼 랭귀지의 차이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 차이가 있냐면은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어치에 익숙합니다. 리튼 랭귀지에 익숙하죠. 근데 스포큰 랭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말발이 강한 학생들이 있죠. 말발은 강한데 책은 많이 안 읽었던 학생들 그런 경우는 이제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원어민조차도 ACT 잉글리시나 SAT 라이팅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센텐스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아마 어머니들 어렸을 때 배우셨던 1 형식, 2 형식, 3 형식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센텐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미국 문법에서 요구하는 센텐스 스트럭처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paragraph 레벨에서 paragraph의 구성 요소들과 함께 unity and coherence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원들에서 SAT 라이팅이나 ACT 잉글리시를 설명할 때 있어서 이 unity의 coherence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깊게 파고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essay structure, intro, body, conclusion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전 SAT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2016년에 변한 SAT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question types하고 strategy를 좀 이해를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렉처는 다른 데서 들어보기 어려운 렉처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제 수업에서는 Understanding American Way of Thinking, 미국식 사고방식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저희 애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학교 다니는데 미국식 사고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 ACT 잉글리시하고 SAT 라이팅이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math나 reading은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ACT 잉글리시나 SAT 라이팅은 정답이 애매해요. 문법적으로 틀렸느냐?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기 4개 중에 3개가 맞는 경우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ACT 잉글리시나 SAT 라이팅은 뭐라고 하냐면 which is the best choice라고 묻습니다. best answer를 고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어체나 구어체의 차이를 잘 모른다거나 미국식 사고방식을 모른다면은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에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phrase, 한국말로 구라고 얘기하죠. 또는 clause, 절이라고 얘기하고 sentence, 문장이 있죠. 어느 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냐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문장을 사용하는 게 분명히 좋겠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경험했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practical하고 economical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conciseness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럼 conciseness의 베이스가 뭐냐? 많은 학원들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짧은 거 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틀리게 되죠. 요즘 ACT나 SAT는 학원들이 어떠한 트릭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짧은 거 고르면 틀리게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자, 이런 경우에도 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phrase보다 좋고요. phrase가 clause보다 좋고 clause가 sentence보다 좋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더 경제적인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 미국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자, 어머니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집에서 단어 외우나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초중고 나온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대학교 졸업한 저보다 단어들 더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요즘 학생들 유튜브나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속하다 보니까 단어들을 몰라요. 그러고 단어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게 되면 어떡할까요? 단어를 모르니까 어머니들도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영어로 뭐 글 쓰다가 단어가 기억 안 난다. 어떡할까요? 풀어서 쓰기 시작하죠. 네, 풀어서 쓴다는 얘기는 단어들을 모른다. 결국 학생들이 내 스스로 "저는 단어를 모르는 무식쟁이에요."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formulated approach to questions.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감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ACT 문제들은 공식화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문제들을 풀 때 만약에 동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냥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도 분명히 순서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은 첫 번째 subject verb agreement.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라. 이 부분이 첫 번째다. 두 번째가 동사의 시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이 동사의 시제를 볼 때도 time marker 아니면 그다음에 같은 센텐스에 있는 다른 동사, 앞뒤 문장의 동사 이런 식으로 모든 순서들을 정해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하는 말이 갓제이라고 불러요. 신의 존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데요. 모든 공식화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할 때 보다 쉽다. 그리고 오답을 고를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수업에서 많이 하는 것이 실제 non-academic advice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면은 '아, 이 학생은 공부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 풀 때 자꾸 답을 고쳐서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답 고치지 마라."라든가 또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떨릴 때 떨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라."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입니다. SAT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없으실 텐데요. ACT 사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애가 사이언스 잘 못하는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한가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샘플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ACT 사이언스는 백그라운드 knowledge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 필요한 definition들은 거의 대부분 99% 지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 보면은 40 문제 중에 1 문제, 많아야 2 문제 정도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이 필요한데요. 몰라도 풀 수 있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틀렸다라고 한다면은요. 최근 ACT 2년 동안의 사이언스 커브가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한두 문제 틀려도 만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ACT 사이언스는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다 읽고 문제를 풀려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만을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거고요. 굉장히 많은 그래프와 테이블과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역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정보들만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를 통하면은 ACT 사이언스 고득점 받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ACT 사이언스와 ACT 잉글리시를 함께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간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 초반에는 분명히 ACT 잉글리시에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ACT 잉글리시가 한 2 주에서 3주 정도 되면은 30 점대 중후반 한 33, 34 이렇게 점수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정도 올라오면은 설명하는 데는 20분, 30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ACT 사이언스를 끌어올리는데 그 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서머 세션이 끝날 때쯤 되면은 ACT English와 Science 모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다니엘 선생님한테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CT하고 SAT 리딩 담당 최다니엘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같이 쉐어링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Summer 2020 그 SAT하고 리딩 JMB 온라인 프랩 프로그램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컨텐츠는 첫 번째 ACT와 SAT 리딩 테스팅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매니지먼트 섹션에 이제 vocab 플러스 홈워크 관리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n-class teaching method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거 소리가 들리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CT 리딩 테스트 포맷은 지금 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임 리밋이 35 minutes예요. 35 minutes 동안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5 minutes 동안 테스트를 풀게 되는데 ACT 리딩 같은 경우는 패시지가 총 4개 있습니다. 그 4개 패시지 안에 이제 paired passage라고 있는데 한 패시지 세트에 이제 반이 패시지 A고 그 이제 반대편의 패시지 B에 해당되는 거고요. ACT는 총 4 passage에 이제 40 question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 passage 타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prose fiction,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social sciences, 사회, 그 다음에 humanities, 인문학, 그 다음에 마지막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ACT와 SAT를 고민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제 여기 passage 타입하고 이 두 개 파트를 좀 키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question 타입들은 main idea, vocabing, context, inference. 이제 이게 ACT의 매력이에요. 좀 되게 단순하고 어렵지 않고요. detail oriented가 핵심이에요. 이게 ACT에서 주로 main base type question들이기 때문에 디테일 근거를 지문을 읽으면서 많이 찾아야 되는 situation이고요. 그 다음에 key skills는 아이들이 이제 reading comprehension은 당연한 거고 inferring ideas 이건 이제 추론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detail oriented type question들 때문에 locating the details. 자, SAT reading format은 이제 you're given 65분이 있어요. 시간이 되게 많이 주죠. 되게 많이 주지만 이제 format은 4 single passage와 1 paired passage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총 5 passage에 52 questions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SAT reading 같은 경우는 이제 자, 1 US history passage나 아니면 world history passage가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2 history 또는 social studies passage가 나오고 또는 2 science passages. 이게 좀 랜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머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AT 시험은 약간 좀 운이에요. 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political passage가 정말 쉽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natural science passage나 prose fiction이 되게 단순하게 쉽게 나오거나
예, 그러면은 이제 완전 땡 잡으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막 US history, political passage가 막 2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되게 멘붕이 오게 돼요. 자, 여기는 SAT type questions 메인 아이디어 똑같죠. 그 다음에 vocab in context, inference까지 똑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evidence support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question 1에다가 만약에 answer choice A를 선택했다면 question 2가 어떤 line reference로 인해서 1번의 정답이 A라는 거를 백업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런 evidence based question들을 초반에 좀 많이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뒤에 SAT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data reasoning이라고 써 있는데 이 data reasoning 같은 경우는 이제 SAT, USAT로 되면서 테이블하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섹션이 뒤에 나와요. 모든 패시지는 아니고요. 몇 개 지문들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문 분석하는 훈련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detail oriented, 언제나 reading comprehension은 이제 근거 찾기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고요. key skills는 똑같이 reading comprehension, inferring ideas, 그 다음에 당연히 많이 학생들이 틀리는 어려워하는 identifying evidence입니다. 자, 우리의 온라인 클래스 매니지먼트 어머님들 이제 이제 저랑 제이 선생님은 한국에 있는데 학생들이 미국인데 어떻게 관리가 될까? 자, 코로나 사건 전에도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 또는 뭐 월드와이드 학생들이랑 스카이프 수업을 많이 했고요. 팀으로 묶어서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줌보다는 저는 이제 스카이프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크게 뭐 아예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고 이제 학생들이 집중만 잘 하는 거를 이제 담당한 선생님이 관리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vocab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학생들이 단어를 100개를 외우게 됩니다. 단어를 100개를 외우고 100개 중에서 30개를 테스팅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단어 시험은 학생들이 이제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반이다. 그럼 이제 화목, 토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컴퓨터도 그래도 오피스는 깔긴 깔아야 돼. 그렇지. 이거 내가 지금 집에서 그게 문제가 쓰거나 있다며. 한국 나갈 때 요건 지금 쓰니까 깔고 있어. 지금 깔고 있어. 잠시만요. 저거는 껐다 하면 다시 켜봐. 정상으로 돌아오지. 네, 그래서 화목토의 아이들이 막 테스트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막 테스트를 보면서 같이 단어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머님들 또는 혹시 아버님들이 학생들을 관리를 한다면 parents 그 단어랑 막 테스트 점수를 텍스트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자, 숙제는 따로 아이들이 뭐 애들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뭐 패킷을 따로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거의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구글 닥스로 해가지고 파일을 이제 저랑 쉐어링하는 방식이 되는데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거를 오답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포맷이 따로 있어서 그거는 물론 아이들한테 제가 그 포맷을 제공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 퀘스천 타입을 분석을 하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와 제대로 된 정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주얼 페이스타임은 항상 이제 저는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한 모니터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이제 나오게 제가 항상 계속 체킹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Q&A 타임은 이제 제가 리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passage analysis를 먼저 해준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제 틀린 거 자기 궁금한 거 모르는 거 퀘스천 합시다라고 하면은 뭐 좀 shy한 학생들은 채팅에다가 뭐 I got question number 3 wrong, I don't understand question number 5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용감한 친구들은 마이크를 켜고 저한테 뭐 몇 번이요 그럼 이제 그때 Q&A 타임 때 문제 해설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이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 없이 알파벳 순서로 ACT에서 A가 먼저 나와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CT는
이제 리딩에서는 타임 매니지먼트 훈련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이 들어가냐면 일단 첫째 어떤 패시지를 먼저 읽고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prose fiction, social science, humanities, natural science가 있는 것처럼 꼭 1, 2, 3, 4 풀 필요는 없어요. PPT로 보게 되면 자기가 뭐 좀 편한 빨리 읽고 풀 수 있는 지문을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고 아이들이 문제 풀 때도 시간적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뭐 과학적인 지식이 좀 많다. 그러면은 natural science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뭐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소설을 좀 내가 많이 읽혀서 소설 쪽으로는 좀 괜찮다. 그러면은 prose fiction을 먼저 읽는 뭐 그런 개별적인 피드백은 제가 아이들을 좀 파악하면서 뭐 너는 어떤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the second 이거는 뭐냐면 제 리딩 트레이닝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ACT 리딩 패시지 퀘스천들이 워낙 단순하게 같은 포맷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파트들이 문제에 나타날 만한지 그런 요소들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때 읽으면서 이거는 문제에 나타날 것 같아. 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좀 어느 정도 annotate를 하면은 문제 풀 때 좀 빠르고 답을 좀 더 쉽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T 리딩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고 팩트 베이스드 퀘스천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스kim 리딩을 하면 안 돼요. 예. 스kim 리딩을 하게 되면은 디테일을 거의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요 위에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 단어와 메인 아이디어를 중점을 주고 반드시 읽으면서 annotating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뭐 학원이나 과외나 공부를 시켰으면 빨리 점수가 올라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예시 케이스예요. 어떻게 되냐면 리딩이 리딩 점수만 이제 ACT 같은 경우는 각 섹션이 만점이 36점입니다. 리딩이 아이가 스타트오프가 23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이제 뭐 스텝 1, 2, 3 하면 이제 28점 정도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트레이닝을 받고 maybe 뭐 한 달에서 2달 더 그럼 이제 33에서 3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예시는 영어를 그래도 뭐 조금 잘하는 편, 좀 괜찮은 학생들은 23점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26 to 27 레인지에 나오는데 이 친구들도 about 뭐 한 달에서 뭐 한 2달 사이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 리딩 스코어가 33에서 36점 만점까지도 찍습니다. 그래서 these are reading skills. 아까 제 reading skills에 포커스를 두고 강의 메서드인데요. 첫 번째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뭐 그런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팩트랑 오피니언 구별하는 훈련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3번하고 4번은 실질적으로 이제 question 타입으로 많이 나와요. 이제 reference라고 하면은 line reference인데 뭐 line 2 to 3에서 나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근데 반드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짜 그 quotation 포인트만 봐요. 2 to 3만 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억지로 해석을 해서 답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틀리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line reference를 question에서 lines 2 to 3라고 써 있지만은 2 to 3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답을 맞추려면은 위아래로 좀 같이 그 흐름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런 훈련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번째는 vocab인데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그 이유가
아이들은 그냥 반드시 이 이제 vocab 퀘션을 보고 자기가 사전에서 배웠던 단어로 answer choice를 택하게 되는데 이게 reading comprehension이기 때문에 반드시 contextually의 의미 되는 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ACT 리딩의 포커스예요. 뭐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론 제공을 하지만 만약에 뭐 입학 테스트 때 어머님들이 미리 너 시험 입학 테스트 보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지문을 읽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렇게 띄워놨고요. 지문을 읽으면서 얘네 포인터들,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 ACT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PC로 스냅 한번 찍으시는 게 아이들 시험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초 정도 드릴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ample ACT reading passage인데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읽으면서 annotating 이런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뭐 이런 architectural wonders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게 뭐 뒤에 거를 describing을 하고 있는지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ctive reader가 되는 거죠. 이 author가 굳이 왜 이런 것들을 왜 포함을 했는지 뭐 그 다음에 is this paragraph 뭐 developing upon the previous 아니면 starting new idea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annotating 아이디어 뭐 정리하는 reading analysis를 하게 됩니다. 자, US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USAT의 teaching method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무엇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지 그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topic sentence를 못 찾아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서 잘못 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냥 무조건 first sentence of each paragraph가 topic sentence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저랑 topic sentence가 어디에 있는지 트레이닝과 자 어떻게 보면은 reading passages 모든 게 다 디테일이에요. 근데 specifically 어떤 디테일이 더 중요하고 그 이유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concluding sentence도 무조건 마지막 문장이라 생각을 하지만 또 딴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딩 트레이닝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자 what to focus on. SAT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더 많은데 이제 SAT 리딩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거나 틀리는 이유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포인트, understand the main purpose of the passage. positive versus negative. 이게 이제 US political passage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스피치를 해요. 뭐 Frederick Douglass 아니면은 뭐 이제 주로 이제 막 흑인 슬레이브들이 막 어떤 이제 막 발표 스피치를 하는데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게 이제 뭐 네거티브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포지티브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제 메인 퍼포스가 이게 이 사람이 뭔가를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긍정의 목적인 건지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확실히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리딩은 SAT 리딩은 반드시 reason based예요. reason based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들도 자녀분들 혼내실 때 이유를 대봐라, 그렇죠? 증거를 대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answer choice들이 answer choice들이 A, B, C, D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C하고 D가 아닌 거는 아이들이 파악을 하게 돼요. 근데 A하고 B가 애매하게 비슷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한 단어 때문에 이게 의미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differentiate 할 수 있는 리딩 트레이닝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트 때문에 아이들이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political passage들에서 사실은 그런 거에 위주로 좀 포커스가 클래스가 될 거고요. 이제 where the questions are in the passage 읽으면서 문제가 어디 지문에서 어떻게 나타날 만한지 뭐 그런 것과 그다음에 SAT 리딩은 시간이 워낙 좀 여유롭기 때문에 question들만 지문을 읽기 전에 한번 skim reading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제가 좀 추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ow to relate 아까 제가 ACT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 third passage와 fourth passage의 connection이 있다라면 그 connection이 무엇인지 네. 아니면 fourth paragraph가 new idea로 넘어간다면 why it's moving on to a new idea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인데요. USAT는 만점이 1600이에요. 그래서 그냥 리딩만 400점 만점으로 가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뭐 물론 250보다 더 낮게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더 있는데 예, 이거는 케이스 포인트인데 250에서 280 사이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뭐 SAT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ACT보다는 한 2달 정도, 2달 조금 넘게 하면은 이제 they can jump up to about 300, 350 사이 정도. 예, 350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이해시키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시작 레인지가 300에서 320 정도.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한 2달 또는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이제 350에서 370 정도, 예, 370 정도까지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아까 그 answer choice 구별하는 것과 political passages 그게 뭐 positive한지 negative한지 구별하는 그런 거를 좀 이해시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리마인더인데요. 이거는 SAT passage에 대한 리마인더인데 자, 반드시 narrative는 소설인데 evidence-based 타입이 아니라 character하고 이벤트가 중요하다라는 것. natural science는 evidence-based, fact, 그렇죠? 하고 주장하고 사실을 구별하는 practice예요. 그래서 paragraph의 structure가 뭔지 그 flow를 파악하는 것, outline 정리하기, topic sentence와 반드시 tone. 그렇죠?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뭔가를 네거티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를 좀 깊이 있게 depth 있게 describing 하고자 하는 건지 vocab인 context는 반드시 not dictionary but contextually의 의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reading format으로 where's the thesis, claim, supporting evidence, counterclaim, refutations 그 다음에 conclusion들 구별하는 거 찾는 연습을 하면서 이런 포맷으로 아이들이 이제 물론 빨간색이 눈에 좀 쉽게 보이는 트레이닝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를 아이들이 SAT 리딩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할 포인트인데요. 자, 보시면 한 단락이에요. 여기가 지금 한 단락인데 지금 literary critics view, some people's view, Morrison's view, author's view. 총 지금 한 4개의 관점들이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 명의 관점이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 관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리딩 트레이닝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ACT와 SAT 리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뭐 파트들이 좀 마실래요? 있으시면 이거 뭐야? 그 Q&A 섹션이나 아니면은 제가 그 카톡방에다 제 개별 그 카톡 거기다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따로 설명. 아니야, 호스트를. 네, 감사합니다. 호스트 당신이야. 됐어, 이제 스타트.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오케이. 이번에
JNB 온라인 프랩 서머 2020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벤자민 허 선생님이고요. 이번 여름에 ACT하고 SAT 설명회를 맡아서 수학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쉐어 스크린 다 들어갔죠? 네, 쉐어 스크린 잠깐만요. 오케이, 일단 내가 쉐어 스크린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지금 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지고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지금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SAT하고 ACT 수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2차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픽들은 첫 번째가 클래스 스트럭처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지금 이 부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한 10분 내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머지 지금 SAT하고 ACT 매스 컨텐츠 리뷰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테이킹 스킬스 그리고 그 다음에 advantage and disadvantage on taking SAT and ACT 그리고 지금 best strategy 그리고 마지막으로 after all 해갖고 conclusion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는 요 다음 웨비나 세컨 웨비나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클래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래스 스트럭처는 예를 들어서 Monday, Wednesday, Friday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Tuesday, Thursday, Saturday에 리뷰를 들어갈 거예요. 반면에 Tuesday, Thursday, Saturday에 시험을 보면은 Monday, Wednesday, Friday에 리뷰가 들어가는데 제 수학 시간은 리뷰 시간이 A반, B반으로 나뉠 텐데 A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시에서 2시 그 다음에 B반인 경우에는 5시, 6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리딩 앤 라이팅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리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많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SAT가 수학이 섹션 3하고 섹션 4에 섹션 3 20문제, 섹션 4에 38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ACT는 6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SAT건 ACT건 상당한 분량의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시간 안에 SAT의 58문제라든가 ACT의 60문제를 다 리뷰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어느 선생을 데려다놔도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은 일단 제가 20년 경험을 한 바탕으로 가장 자주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센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리뷰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틀린 것들이 답안지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들을 선택을 해갖고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60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60분 클래스면은 아마 40분 정도는 렉처를 해야 되고 리뷰.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렉처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있는 경우에 한 10분, 15분 사이에 채팅방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몇 번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설명해 달라고 올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틀린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월수금에 티처 컨퍼런스 아워를 준비해 갖고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메시지로 몇 번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면은 서로 편리한 시간에 그 시간대에 어포인먼트를 해갖고서는 많은 문제를 내가 일일이 다 도와줄 수는 없고요.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컨퍼런스 아웃 동안에 골고루 학생들이 배당에 가게끔 해서 문제를 풀어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review on most of math topic and all the formulas for the foundation wor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매년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알지브라 2를 배웠다, 지오메트리를 배웠다, 프리칼큘러스를 배웠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쿼드라릭 펑션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로 넘어갔더니 쿼드라릭 잃어버리고 또 쿼드라릭에서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넘어갔다가 레이셔널 펑션으로 넘어가면 또 엑스포넨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시퀀스로 넘어가고 코닉 섹션으로 넘어가고 뭐 프로버빌리티 컴비네이션이라고 트리고노메트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토픽들이 사실 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또 새로운 토픽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죠. 그건 누구나. 그래서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기억조차 못해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rational function 배운 적 있지 그러면은 what's that? I don't remember.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SAT, 특히 ACT는 굉장히 수학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ACT는 리즈닝 스킬하고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관한 게 많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이스쿨 애들이 배워야 될 그런 수학 토픽은 모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학생들이 잃어버렸던 토픽을 리프레싱 해야 되고 또 포뮬러들 알았던 것들 잊어버렸던 거 이거 다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2주 동안은 이 파운데이션 워크 이게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틀리고 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파운데이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문제냐면은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지가 않고 올해는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들이 다 셧다운 돼 갖고 온라인으로 뭐 잠깐 공부하는데 저도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그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너무 엉터리예요. 그리고 깊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올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프리칼이나 알지브라 2 배우는 학생들은 아마 고등학교 하이스쿨 수학 이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사이언스라든가 하다못해 비즈니스도 스태티스틱이라든가 수학의 마들링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흔들려 갖고 나중에 대학 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SAT하고 ACT 강의하면서 필요한 토픽들이라든가 잊어버린 포뮬러들 다 다시 잡아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테스트 프랩인데 스킬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무조건 뭐 수학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절대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핑을 사용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풀라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수학
토픽들이 적어도 10개에서 12토픽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일단은 가장 잘 나오는 토픽들,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 problem pattern, 이걸 빨리 recognize 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이거, 이때는 무슨 포뮬러를 쓰고, 이거는 calculator로 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guessing work로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빨리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말은 첫 문제,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첫 문제 풀어보고 시험을 보라는 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800 만점을 받고 36점을 받고 그래서 또 많은 어머님들이 찾아와서 무슨 비법이 있는지 뭐 여쭤보는 분들도 많고 또 나한테 그렇게 해서 또 배우고 저거 하는데 특별한 비법은 물론 있죠. 테스트 테이킹 스킬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문제를 볼 때 빨리빨리 요점만 잡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습이 들어가지만은 첫 문제 풀어보는 게 키 아이디어예요. 대부분 내가 농담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4주 프로그램 돌릴 때 일주에 테스트가 3개씩 돌아가는데 거기에 60문제씩 180문제씩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4주를 하게 되면 700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그 외에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홈워크로 드릴링 팩으로 해서 또 300문제가 추가돼요. 그래서 4주 마칠 때에는 애들이 1000문제 다루게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500문제 정도 다루게 되면 감 싹 잡아요. 물론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리뷰도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성실히 하는 애들은 500문제 하면은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무슨 포뮬러를 사용해야 되고 칼큘러를 빨리 처리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정식 이퀘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수학적으로 풀 것 같으면은 ACT 같은 경우에 1시간에 60문제 절대로 못 풀어요. 왜냐면은 45문제, 50문제 풀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패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게싱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타임 매니지먼트가 영어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연습들은 이제 첫 문제 다루는데 많이 이제 애들이 편안하게 컴포트블한 저거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하다가 수학적으로도 풀 수 있지만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죠. 그런 테크닉들을 가르쳐 줄 텐데 예를 들어서 이퀘이션에 관계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 이제 베리어블이 여러 개 안 나오고 x로 국한돼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은 이퀘이션을 정상적으로 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다가 x에다가 간단한 남발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value하고 answer choice A, B, C, D, E 중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남바가 나오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플러그인 남바라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게싱을 해야 되는데 랜덤 게싱을 한다는 거는 위험한 짓이에요. 왜? 지금 SAT 같은 경우에 페널티는 없지만 4개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25% 찬스밖에 안 돼요. ACT는 더 나쁘죠. 왜? 5개 answer choice 중에 하나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게싱을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게싱을 해야 되느냐? 게싱을 할 때는 일단 게싱하기 전에 플러그인 넘버를 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플러그인 넘버로 해결될 수 있으면 이걸 하고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면 그래핑으로 지금 처리할 수 있냐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래핑으로도 처리가 안 되면은 elimination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eliminating이라는 거는요 answer choice가 5개가 나왔는데 A라든가 B라든가 예를 들어서 E는 전혀 그 answer 그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out of range. 그럴 것 같으면은 C하고 D에서 추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calculator는 그래픽 calculator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퀘이션 나와서 플러그인 넘버로 빨리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주입을 시킬 거예요. 지금 그래픽 calculator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시대도 그렇고 또 지금 어머님 시대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애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그래픽 calculator 이런 거 쓰면은 막 뭐라 그러죠 부모님이.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학생들은 여기서 교육할 때 그래핑 칼큘레이터를 전격적으로 써요. 그리고 많이 권장을 하고. 그게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거를 떨어뜨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할 게 따로 있고 그래핑을 해갖고 빨리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펑션들을 보고 그래핑을 해갖고 벌텍스를 찾아라. 그 다음에 제로, 루트를 찾아라. 뭐 시프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은 그래핑 칼큘레이터로 해갖고 빨리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계속 주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번 썸머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첫 문제 푸는 가운데 특히 지금 이제 SAT에 관련된 거 물론 ACT에도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관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SAT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예요. 이게 뉴 SAT부터 나오기 시작한 문제 유형인데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은 그 패시지를 상당히 길게 늘어놓고 거기다가 테이블을 제공하고 차트를 제공하고 또 그래프를 제공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인포메이션 중에 자기네들이 물어보는 거를 빨리빨리 키팩터를 찾아갖고 그 부분만 포커스 해갖고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 중에 어느 거를 손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번 썸머 때 특히 SAT에 나오는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키 팩터가 뭐고 키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거기에 빨리빨리 밑줄을 긋고 그 방법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전에 퀘스천을 먼저 보고 그 퀘스천이 그 테이블이라든가 차트 안에 몇 년도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고 또 어떤 아이템에 대한 걸 물어보는지 빨리빨리 하이라이트 해갖고 다른 부분 unnecessary한 트래시 해야 될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신경 쓰지 말고 버리고 빨리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포커스해갖고 푸는 거 이런 연습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SAT에서 800점, 780점을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58문제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20점씩 깎이게 돼요.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780, 790, 800 나오는 애들은 하나도 안 틀렸던가 한 문제라든가 두 문제 정도로 막아요. 그 말은 56문제를 다 맞아야 되는데 실수를 안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실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게 가장 챌린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문제를 풀고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ACT도 마찬가지예요. 60문제에서 한두 문제만 틀려도 1점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벽한 점수를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은 첫 문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SAT의 수학이라든가 ACT 수학에서 만점이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1500을 넘기려고 하는 학생들일 것 같으면은 SAT에서 800 안 나오면은 적어도 780, 790, 800 안 나오면은 1500점 넘는다는 거는 간 건너 간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도 뻔한 거예요. 왜? 수학에서 800을 먹는다고 해도 리딩 라이팅에서 700을 먹어야 되는데 700 넘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리딩 라이팅에서 750 나온다면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리딩 라이팅은. 수학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ACT도 마찬가지죠. ACT도 36점 맞는다고 해봤자 지금 25% 정도밖에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과목이 4개로 지금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학에서는 다 먹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720 나왔다. 710점 나왔다. 이러면은 1500 넘기는 거는 간 건너 간 거고 그러면 1400대면은 어플라이 학교들이 더 줄어드는 거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SAT하고 ACT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프로블럼 리피팅 많이 해야 돼요. 키 아이디어 잡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리딩. 테이블을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 주는데 딱 필요한 것만 밑줄 그어갖고 로우라든가 칼럼에서 어떤 부분만 필요한지 그 부분만 컨센트레이트하는 그 연습들. 그 다음에 차트 나오면은 차트 갖고서는 몇 년도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지 어느 아이템에 필요한 그 부분만 컨센트레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픽 리딩 나오면은 그래픽 리딩에서 뭐를 물어보는 건지 또 그거에 대한 포뮬러는 뭐였는지 포뮬러 다 잊어버렸으면 그래픽으로 그려갖고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홈워크 얘기가 나오는데 홈워크는 지금 제가 드릴링 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올드 SAT에서 리즈닝 스킬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센 것들만 200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24개를 내가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쉬운 문제들은 다 빼버리고 어려운 거. 그러면 지금 이거가 드릴링 팩인데 이 드릴링 팩의 키 요점은 ACT라든가 SAT에서 리즈닝 스킬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거. 리즈닝 스킬이라는 거는 mathematically 푸는 것보다는 IQ라든가 자기의 어떤 리즈닝 스킬에서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빨리 푸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드 SAT에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뉴 SAT에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리즈닝 스킬을 임프루브 시키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미스테이크가 엄청나게 많아요. 비기닝에 보면은. 뭐만 풀었다 하면 미스테이크예요. 이 미스테이크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첫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잡히겠지만은 이걸 안 잡아주면은 똑같은 문제 또 나오면 또 틀리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드릴링 패크를 통해서 그 지금 미스테이크 범하는 거를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고 또 이거는 실제로 프루븐된 테크닉이에요. 나한테 배워서 800 나온 학생들 대부분이 이 드릴링 팩 함으로써 실수를 많이 잡고 리즈닝 스킬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review on each student performance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 3주 정도 지나면은 한 주에 3개씩 테스트가 10개 정도 돌아가는데 테스트 10개 정도면 이제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의 스코어가 임프루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체되어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제 이 부분들을 내가 리뷰하고 파악을 해갖고 지금 마지막 4주 차에는 exit advising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스코어가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서 너는 지금 많은 안정세가 되고 네가 타겟팅하는 스코어가 어느 정도 찾는데 앞으로는 시험 볼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더 타겟해갖고 연습하면 된다. 너는 지금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네가 리뷰 안 한 그런 부분들을 집에 가서 그날 한 테스트를 그날 리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야 된다. 또 어떤 학생들은 들쑥날쑥 하는데 이것도 지금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막 720이었다 790으로 뛰었다가 690으로 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험 보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왜? 준비가 안 된 학생이에요. 시험 보는 거 권장하는 거는 막판 때 고르게 770, 780, 760, 800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뭐 720, 730, 720, 750 그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에러 바운더리가 굉장히 압축되고 스테이블라이즈 됐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시험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use of conference hour은 아까 얘기했죠. 시험 리뷰반에서 퀘스천 못한 것들 Monday, Wednesday, Friday에 따로 이메일을 주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봐줄 생각인데 오늘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갖고 그런데 아무튼 내가 여기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받는 시간들을 제이 선생님이 호스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스탑 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이 선생님 내가 바톤 안 넘겨도 되죠?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학생들 테스트모니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작동을 안 하죠? 저 테크니컬 글리치가 있는데 잠시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이쌤, 그 밑에 플레이 버튼 있어요. 아, 잠시만요. 내가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은 플레이 버튼. 이 플래그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 홈 스크린으로 보이고 싶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테크니컬 글리치가 들어왔네요. 이거 볼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 공유 맞는데? 아, 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시만요. 뭔가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Hi, my name is Danny Rubenstein. I go to Bellevue High School. I'm going to be attending NYU Stern. I also got into schools such as USC Marshall and UW Foster, other top business schools. Without Benjamin, I would not be where I am today. I think at first I was a 670 in the math section on the SAT, and then I got a 790 a couple months later. Same thing with an SAT math too. There were difficult concepts on it, and it was very difficult at first. But with his help and his worksheet and his teaching, which is very easy to follow, I got a 790 as well. So I fully recommend Benjamin. And if you are struggling in math or want to get a higher score, he will get you there. Go. Hello, my name is Stephen Cho, and I'm going to be attending Harvard University next year as a freshman. Over the summer, I got to work with Jason Slim for about a month. Initially, my ACT English section was a 26. After working with him, I got a 36 on my final score. And I first thought the English section was going to be something that someone would just get used to, filled with complex rules that we're just going to have to work with as we just keep taking mock tests. However, Jason's name showed me how intuitive it is and how simple it is, and showed me how to find the right answer every time. And he gave me a lot of confidence with his passion. And so that's why I recommend Jason.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저희들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Q&A 하는 방법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를 하게 되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이 줌에 떠 있을 때 잠시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지금 여기 그 참가하시는 데 보시면 참가자 또는 participant라고 나올 텐데요. 거기를 눌러 놓으면은 손을 raise hand라는 거, 손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저기 음소거 기능을 좀 그 다 꺼드릴 테니까 질문을 주시면은 그 선생님들께서 그 대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얼굴도 띄울까요? 네, 할수 있죠? 선생님 질문은 얼굴을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그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어머니들 모두 그 음소거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시? 몇 시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시? 그러면 우리가 고르는 거야. 이렇게 중에서. 질문 없으신가요? 그 어느 영역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손을 들어주시거나 그 채팅창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기 교재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하나는 그 과목 토에 보는 그 시험을 대비하는 그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딩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단어장이라든가 단어 외우는 그 저기 북어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백두빈 선생님이 그 주시는 그 추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저기 음은 모두 좀 소거를 해놓을게요. 아무래도 좀 그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기 채팅으로 질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그 저기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제이슨님 혹시 지금 파일 그 화면 공유하셨어요? 화면 공유 안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반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주 보는 시험 성적에 따라 반배정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저기 반배정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3주 정도 들어가면서 선생님들끼리 그 회의를 한 번씩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선생님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반배정되는 부분은 그 2주 정도 지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께서 그 세션 1하고 세션 2 같은 내용을 배우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세션 1하고 세션 2는 저희들 푸는 문제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실전반이기 때문에 문제 세트 다른 거를 계속해서 풀게 되고요. 저희들 문제 세트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아무래도 그 설명하는 부분들은 좀 반복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랫반으로 들어왔다가 개념을 잡고 그 이렇게 그 시험 점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 세션에서는 그 상위반으로 올라가서 수업을 듣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장소와 이런 것들을 확정한 다음에 그 문의 주시면은 등록 문의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저희 개강하기 일주일 전쯤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또 다른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Will you be sharing the Zoom video from today? Sorry, the Korean typing capability on the computer. Would love to show my child the study testimonial. Thank you so much. 다니엘 선생님, 만약에 그 이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 선생님께서 이거 녹화해 놓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스튜던트 테스티모니얼만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저희들이 한번 좀 그 부분은 좀 그 학생들 테스티모니얼을 보내드리는 건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에게 그 일단 이메일로 그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테스트 보는 시간이 1시가 안 되면 2시부터 볼 수 있는지요? 막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가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주만 할 수는 없나요? 4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 first session이나 second session 들어와서 4주씩 수업 들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2세션 다 들으셔도 됩니다. 또는 만약에 여름 스케줄 때문에 처음부터 8주를 다 듣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매주 월요일 날 조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클래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줌 비디오들은 모두가 녹화가 돼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아마 유튜브가 되거나 비메오가 되거나 할 텐데요. 학생들한테만 공개가 되는 그 사이트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그 사이트를 보고 그 리코딩 보고 수업하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나 이메일, 텍스트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수학 등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나요? 라고 그 문의 주신 분 있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과목별 수강은 불가합니다. 저희들 수업은 기본적으로 그 전체 세션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2세션 끝나고 계속 팔로우업해서 시험 전까지 질문해도 될까요? 이거는 벤자민 선생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지금 한 세션이 4주가 할당되는데 4주 동안에 원하는 점수를 완벽하게 뭐 올리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원하는 점수가 이제 어느 점수냐에 따라서 사실 4주 하면은 이발리에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점수가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은 세컨 텀 어차피 지금 퍼스트 텀하고 세컨 텀은 점수가 시험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컨 텀에서 뭐 2주를 더 하든가 뭐 이래 갖고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세컨 텀 끝난 다음에 시험 보는 때까지 아직 기간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SAT나 ACT는 손 놓고 있으면 점수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동안에 했던 거를 계속 리뷰하며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리뷰하는 가운데 도움이 더 필요하다거나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저희가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차 설명회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그 캐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 리펀드 팔리시는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이 세미나 웨비나 끝난 다음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 JMB 그 온라인 프랩으로 연락 주시면은 등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 웨비나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받게 되는데요. 등록을 하실 분은 지금 저희 그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을 통해 갖고 등록하신다고 인포메이션을 주셔야 되는데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어머님, 부모님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애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메일 애드레스,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SAT first term인지 second term인지 혹은 ACT first term인지 second term인지 그 5가지를 인포메이션을 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마 페이팔로 해서 인보이스가 나갈 거예요. 페이팔 아니면은 웨이브 인보이싱 시스템으로 해갖고 나가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그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받으시면은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 페이팔 어카운트가 계신 분은 그냥 페이팔 어카운트로 결제하셔도 되고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레지스트레이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거 될까요? ACT와 SAT 수업은요 따로따로 됩니다. ACT 수업은 월수금의 수업이 있고 화목토의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SAT 같은 경우는 월수금의 시험을 보고 화목토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분명히 수업은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요. 한 클래스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으신 분 계시는데요. 저희들 아마 한 클래스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10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한 클래스에 너무 정원이 많아져서 수업하기에 불편할 것 같다,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반 조정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irst session, 네, 벤자민 선생님.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SAT, ACT 중에 어떤 시험이 아이한테 적합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웨비나 할 때 지금 시험의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학생들한테 더 맞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하는 웨비나 때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은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분이 can we sign up for first session and decide to add another session? 충분히 가능합니다. Yeah, so that is possible when you sign up for the first session, and then if you need another session, then you could always sign up for another session. And then 그 다음에 교재는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 SAT에 나왔던 그 리즈닝 스킬에 대한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미스테이크 하는 그 헤빗 그거 잡아주는 그 드릴링 그거가 교재로 홈워크 교재로 쓰일 거고요. 그리고 영어는 지금 다니엘 선생님하고 제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 선생님 숙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지금 단어책은 이제 SAT하고 ACT가 따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반 친구들, 그러니까 펀더멘털 클래스가 실전반이 아닌 반인데요. 거기에 리딩하고 그래머 교재가 따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반 친구들은 이제 주 3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시험 볼 테스트와 OMR이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first session 조금 전에 벤자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록은 first session, second session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first session, second session 따로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two session 한 번에 신청하면 디스카운트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양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양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요. 숙제 양은 너무나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 시험 보는 시간만 해도 4시간입니다. 저희들 수업 듣는 시간 외에 4시간 정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뺏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적절한 양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께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벤자민 선생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숙제를 많이 내줘갖고 집에서 숙제 푸는 시간으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그날 배운 것 중에서 자기가 틀린 것들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자기가 게싱해서 맞은 것조차도 다시 풀어오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고 그런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그날 본 시험 그냥 솔직한 말로 그냥 어디다가 놓고서는 보지도 않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시험 보고 또 리뷰해서 저거 했는데 거기서 또 그냥 어디다가 놓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일단은 그날 그날 한 거에 대해서 리뷰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홈워크는 드릴링이에요. 결과적으로 실수
없애고 리즈닝 스킬 키우는 거. 수학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킷 나가는 게 숙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날 했던 거 리뷰 그게 우선입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저기 다니엘 선생님하고 저가 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 아마 저기 벤자민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오답 노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입니다. 시험 보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그날 수업했던 내용 리뷰해보면서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거를 이제 구글 닥으로 저희들하고 쉐어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마 그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숙제의 양은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면서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할인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할인은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조절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벤자민 부분은 선생님. 내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리펀드 팔러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디스카운트 팔러시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두 번째 웨비나 하기 전에 아마 두 번째 웨비나가 다음 주 목요일 정도로 미국 시간으로 일주일 후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정식으로 어나운스 하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패컬티 미팅을 해갖고 지금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적어할 건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어머님들께 인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스카운트 부분하고 리펀드 팔러스에 대해서. 네. 시험은 줌 미팅 하면서 보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줌 미팅은 수업용이고요. 시험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종이로 보게 될 경우는 아마 오프라인 사이트에 모여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뭐 특별한 경우면 집에서 프린트를 받아서 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CBT로 될 경우는 아마 집에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딴짓하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CBT도 오프라인 사이트에서 만나서 시험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업은요, 저희들 하루에 4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수학 1시간, 그 다음에 reading, writing, SAT 같은 경우는 reading, writing이고요. ACT 같은 경우는 English, reading, science 3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합쳐서 4시간 정도 시험이 될 거고요. 교재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프린트를 뽑아서 드릴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라면은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 쉐어링 걸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이미 만약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똑같은 시간입니다. ACT가 좋은지 SAT가 좋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기 다른 사람들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SAT와 ACT를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음 주 웨비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역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저희들에게 문의 주시면은 초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핸드아웃은 집으로 보내주시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요. 프린트 핸드아웃은 저희들 나중에 한 장소에 모여서 시험을 볼 때 그 자리에서 나눠주게 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